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솥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솥은 뜨겁잖아. 밥이 아예 말랐어. 이게 들었더니 이만한 덩어리 이렇게 올라와. 못 먹지. 남조선 남자들은 왜 그렇게 게으르냐. 아니 밥을 벗으면 밥 뚜껑을 닫아놔야지. 아 남조선 농장 사는 게 힘들어. 전투적이지 못해. 전투적으로 하라. 전투적으로. 그 부두에 이미 그냥 경찰이 나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정말 잘 도망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배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딱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딱 봤는데 엄마, 아빠, 언니 뭐 온 가족이 잡힌 거예요. 그때 멀리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에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로 걸어갔죠. 그래서 경찰이 누구냐고 묻길래 아 나도 이 가족이라고 했더니 아 그럼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차에 잡혀서 그러니까 이송하게 됐죠. 네. 타가지고 저희가 어딜 갔냐면요. 아 그 대련 뭐 감옥 같은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를 딱 이렇게 그 뭐 사무실 같은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앉았죠. 근데 그분들이 딱 저희를 보더니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바로 알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일단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조선족 분들하고 친하면서 어떤 그 조선족 아줌마가 자기 그 신분증 새로 발급받았다 하면서 낡은 신분증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엄마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시스템은 뭐 컴퓨터를 해가지고 바로 뭐 이 사람이 뜨거나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뭐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돈 벌러 나가니까 그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분들이 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조선족 아줌마 신분증을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경찰이 이렇게 거기서 제일 높은 경찰이라 보더니 그래 너희 엄마는 조선족이야. 그러면서 땡땡땡 신분증에 이름을 대면서 너희는 조선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가족을 감옥 방 한 칸에 넣었는데 거기는 볏집으로 만든 그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 안에 이렇게 볏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처럼 볏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는데 노란 빵, 옥수수 빵에 죽을 줬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안 먹었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고 그 옥수수 빵이 너무 고소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옥수수의 고소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면 행복을 못 느끼듯이 그렇게 잡혔는데 한 달 동안 양치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뭐 샤워는 둘째 가라 하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줘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잡히고 이튿날 됐는데 저희 아빠 나오라고 하더니 저희 아빠 보고 나가서 돈을 구해오라. 돈을 구해오면 너희 가족 놔주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가족을 지금 북한에 이송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좀 입막음 해야 되니까 돈을 구해서 오라 그러면 놔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랑 엄마만 감옥에 있고 아빠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볼모로 나가서 돈을 구해오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한인교회도 가고 조선족 교회도 가고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가 막 이렇게 옷 이런 데 막 이렇게 돈을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이라고 이렇게 줬더니 온몸을 다 수색해가지고 돈을 다 빼내더래요. 빼내더니 저에게 200원을 주면서 한 달 만에 나가라고 그리고 멀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200원 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시 위해로 갔죠. 위해로 가가지고 다시 또 일자리 구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저희가 신분이 보장 안 되니까 한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 데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숙소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그땐 삐삐였어요. 삐삐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좀 일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쓸 때가 있대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 거류증이라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그 파출소 가서 이렇게 신고한단 말이에요. 저희 여기에 왔다, 여기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몇 달 어디에 산다 이렇게 거류증이 나오거든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빼고 14명 정도 되는데 거류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사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엄마 신분증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아빠랑 언니랑 거류증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시스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영강 하면 홍영강 앞에 그 주민번호가 뭐 23이면 23, 그리고 동네 뭐 촌이면 촌에 뭐 숫자가 있더라. 그러면 4. 그리고 그 옆에 뭐 생년월일, 그리고 남자면 뭐 1, 여자면 2, 뭐 이렇게 그 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룰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아빠 주민번호를 만들어 가가지고 거류증을 만들어주고, 엄마 거류증 만들어주고, 제 코드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 한 14명 정도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길래 좀 느낌이 그랬지만, 그래도 거류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거류증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너 뭐 신분증이나 거류증 내놔 하면, 아 신분증은 지금 잃어버렸고 거류증하고 내보내면 그냥 맞으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4명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한자로 쓰고, 그리고 생년월일 받아가지고 주민번호를 만들었어요. 뭐 길림성에서 온 사람, 뭐 아니면 흥명항에서 온 사람, 이래가 쫙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경찰이랑 좀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 담배 한 보루를 사가지고 주면서, 아 내 친구들이 왔는데 언어를 잘 못한다, 조선족이어서, 그래서 거리증 좀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14명을 만들어서 줬죠, 그분들. 지금 그분들은 다 한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돈도 드리고 한 며칠 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집안에 가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키우던 그 강아지에 사료를 이만큼 넣고 쪽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돈이 모자라서 너를 두고 간다. 엄마 아빠는 태국까지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국 가서 정착금 받으면 너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쪽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제가 용돈을 뭐 생활비를 드리고 막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도 그런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제 마음이, 제 그 정신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 3일 동안 계속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그 친구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저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중국에는 개인집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링게 놔주거든요. 링게 맞춰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편지에 쓴 조선족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너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면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때는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숨 쉬는 자체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아침도 해주고 나갈 때는 점심 뭐 어디 밥솥에 뭐 있으니까 이거 뭐 먹어라,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댁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있었는데 한 12주 지났나? 그때 삐삐가 울리는 거에 봤더니 멀리서 온 번호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이건 엄마 아빠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전화를 했죠. 했더니 진짜 아빠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탈북자분들 뭐 단체로 한 20몇 명이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다가 다 잡혔대요. 경찰서에 잡혔는데 돈만 이렇게 뺏고 다 놔줬대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뭐 또 그때 사연이 많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남자분들이랑 좀 건강하신 분들은 다시 넘어서 간다고 갔대요. 예, 가고 우리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뭐 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엄마는 차 사고 그때 나가지고 잘 걷지 못했거든요. 그 아빠, 그리고 그 임신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 여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빨리 구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빨리 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에 찾아갔는데 한인교회에서도 넉넉지 않으니까 많이 못 도와주시고 중국돈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모자란데 하고 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컴퓨터 그 기술 학원에서 컴퓨터를 가르친 그 조선족 여자 선생님을 잠깐 만났어요. 인사하려고 저 이제 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너 지금 만 18살인데 갈 수 있겠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딱 샀거든요. 아, 저는 뭐든지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가겠다 하니까 그 중국에서 한 달 월급이 그때 뭐 500원, 뭐 많이 받았자 700원이었어요. 근데 1000원을 내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그때,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어. 아,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명품을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아직 제 주변에 진짜 갚아야 되실 분들, 도와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감사히 받아가지고 떠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쌀을 씻어가지고 막 다 볶고 이러면서 준비해가지고 언니한테 찾아갔죠.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언니야 가자 이랬죠. 했더니 언니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는. 언니가 그 커피숍에서 일했는데 그 언니가 막 쫓겨다니고 배 타고 배가 가라고 감옥살이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고생이.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생이 힘들고 이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일어나라. 이랬어. 언니하고 막 이간나 저간나면 막 싸운 거예요. 이 정신없는 간나 막 이러면서 제가 또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너 올 테면 여기 꼭 있으라고. 너 안 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니까 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근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 뭐 한국 가서 만약 가면 연락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가기 싫으니까 언니가 막 이만한 인형을 안고 나오고 막 너무 힘들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일부러 기차 시간 좀 이렇게 늦게 하려고 택시 타가 신발을 밖에 던져가지고 신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를 세우고 가가지고 신발 주워오고 결국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가 떠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언니를 데리고 고속버스 거기로 갔거든요. 갔더니 버스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떠났냐? 금방 떠났다는 거예요. 언니는 좋아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하고 택시를 탔죠. 내가 너한테 택시비 2배 줄 테니까 고속으로 달리라고 했어. 빨리 달리라고. 그래서 그 택시가 막 달리는데 이 버스가 어떤 버스냐면요. 그 시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른 시내로 이주하는 그런 침대 버스였어요. 그 버스가 가다가는 태우고 이렇게 시내에서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서면 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탔거든요. 탔는데 언니 인형 이만한 거 2개 안고 저는 막 배낭에 쌀 볶은 거 있잖아요. 산속에서 먹을 거 그거 막 이렇게 비상식량 메고 올라갔는데 언니 이만한 인형 안고 막 올라갔어요. 갔는데 언니가 그 쌀 볶은 거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거 먹으면 분명 배가 아플 텐데 그게 쌀을 이렇게 볶은 거잖아요. 그거 먹고 물 마시면 배 안에서 이렇게 밥이 될 텐데 제가 먹지 마라고 막 싸웠어요. 막 뺏으면서. 그랬더니 또 훔쳐서 먹는 거예요. 훔쳐서 먹더니 갑자기 물이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있던 물 다 마시고 그 기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 녹차 그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막 마시니까 기사 아저씨가 내 거 냉기라고 막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좀 가다가 언니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뭐 배 안에서 그 쌀이 밥이 이게 불어났으니까 차를 세우라고. 고속도로 가다가 차 샜어요. 그리고 언니가 뭐 어디 화장실도 없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막 큰일 본다고 하니까 남자들 다 막 내다보려고 하고 어디 있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아픈데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빨리 와! 그러니까 이건 나야 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이러는데 한참 기다려 안 오니까 뭐 노동자분들이 그냥 가자고 빨리 버리고 가자고 하는데 저는 막 버스 문 잡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언니 보고 이건 나야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언니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기차역에 가가지고 중간 충칭이라는 기차역에 가가지고 언니랑 내렸어요. 그리고 언니 보고 짐 좀 잘 봐라. 내가 기차표 끊어올게 하고 기차표 끊으러 갔죠. 갔는데 언니가 인형 2개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날 좀 보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 비상식량 가방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또 언니가 너무 위해서 막 언니랑 싸웠죠. 그래가지고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에 탔죠. 탔는데 너무 먹는 거예요. 좀 속을 비워라. 진짜 배 타려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냥 막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 먹는지 그리고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막 먹더니 갑자기 또 기차에서 막 열이 난다고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언니가 미워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다가 와봤더니 돌아다니면서 약을 또 구걸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내려서 엄마 아빠가 그 옛날에 전화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했죠. 했더니 거기가 그 이렇게 좀 싼 모텔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일단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씻고 잤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아야! 금영아! 뭐 이러면서 저희 아빠는 저만 불러요. 금영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다! 하고 일어났더니 아빠가